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정부 시민이 꼽은 최대 현안은 경제입니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상황에서 자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인데요. 가속화하는 구도심 노후화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올해 초 의정부 시청이 발표한 의정부시의 고용률은 59%, 60%대 수준인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치를 밑돕니다. 의정부시의 청년층 고용률은 46%로 경기도 청년 고용률과 비교해도 저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995년부터 760억 원을 투입해 섬유와 금속, 조립 등 경공업 중심의 자체 산단을 꾸렸지만 수도권 규제에 발목 잡혀 고용 창출이나 혁신 산업으로의 전환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돈이 없다는 거, 경제가 없다는 거 너무 없어. 우리 다른 데보다도 경제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시의 또 다른 곳, 얼기설기 뒤엉킨 전선이 세월의 무게를 아는 주택가를 가로지릅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008년 서울에서 시작된 뉴타운 붐이 이곳에도 일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부침 속에 개발 바람은 잦아든 지 오래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개발을 거기에 망하고 나가고 그냥 안 돼가지고. 개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죠. 건물들에 보면 너무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제일 낙후됐을 거예요, 여기가. 의정부 시민 중 서울 노원, 도봉, 강북 방향으로 통행하는 시민의 비율은 58.4%. 관내 인구의 10% 이상인 6만 5천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서울로 통근하거나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거 환경에서 고용률 제고를 비롯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 조성에 달려있다는 진단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심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출퇴근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베드타운 내에 자족 기능이 주어져서 일자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면 산업 기반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자체와 또 정부의 의지가 산업 도시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발전에 목마른 의정부 시민에게 민생 밀착형 정책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면 얼렁얼렁 좀 재료가 없다고 딱 써가지고 몇 달씩 또 이거 고치면 또 저쪽 게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주민들 좀 잘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지역별 국회의원 선거 구도가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4개 선거구가 있는 고양시의 경우 일산 동구에 해당하는 고양시병 대진표 윤곽이 가장 먼저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종혁 현 당협위원장을 공천했고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인 경선으로 결정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고양시 병 총선 주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결정했습니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고양시 4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단수 공천한 것. 여당 예비후보가 7, 8명씩 몰린 다른 선거구와 달리 고양병엔 김 위원장만 등록해 경쟁 없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비대위원을 거쳐 조직부총장을 맡은 김 위원장의 당내 입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 후보는 2년 전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이번 총선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선에서 가려집니다. 4년 전 유은혜 전 장관 불출마 이후 영입인재 전략공천으로 당선된 현역 홍정민 국회의원에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2명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기헌 예비후보와 문재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재준 예비후보입니다. 당초 홍 의원과 이 예비후보의 2인 경선이었지만 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인용돼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민주당원 ARS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고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우리공화당에서 지난 총선에 이어 도전하는 김근복 현 고양병 조직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고양시가 2024년도 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제2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시의회 양당 대표단은 지난 19일 시정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과 시의회 양당 대표단은 추경 예산 추진과 상생 협치 협약, 대표단 간담회 정례화를 논의하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시가 주거복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이별관에 열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며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와 맞춤형 주거 상향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주거복지 총괄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택개조 사업을 비롯해 주거복지 관련 연계망을 구축해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021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은 시군 재정 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 생활기반 사업이나 노후주택 개량 보조 사업 등 접수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오는 9월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과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